시험 코칭하는, 그러니까 과목별 공부법이 저는 공부법 전체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하는 노트 필기법 여러 가지 있죠. 뭐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약점 노트를 쓰는 법,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전체 50%가 과목별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목별 공부법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거 5단계 패턴 학습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 모르고 5단계 패턴 학습을 적용하면 반쪽짜리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목별 공부법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과목별로 지식의 종류가 다릅니다. 지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하죠. 서술 지식. 이 서술 지식은 개념 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절차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절차 지식은 경험 지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개념 지식이에요? 개념이에요? 경험이에요? 개념이죠. 개념. 자, 제가 수형의 예를 자주 드는데 수형의 종류에는 자유형, 배형, 평형, 접형이 있다. 이건 개념이에요? 경험이에요? 이건 개념이죠. 개념. 자유형을 할 때는 몸을 수평으로 띄우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던지면서 발차기를 하면서 발차기를 하면 앞으로 나아가. 이게 자유형이야. 이건 개념이에요? 경험이에요? 이것도 개념입니다. 근데 경험은 뭐냐면 실제로 가서 수영장에서 물에서 몸을 띄우고 하는 것은 경험이죠. 그것을 많이 연습해야만 그 능력이 생기죠.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자전거 타는 법은 개념이지만 실제로 자전거 타는 능력, 그것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해봐야만 그 능력이 생깁니다. 타자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목에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서술 지식에 가까운 과목이 있고 경험 지식에 가까운 과목이 있는 거예요. 절차 지식에 가까운 과목.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과목은 연습,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무작정 똑같이 과목별로 똑같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과목은 그 방법이 통하는데 어떤 과목은 안 통하는 겁니다. 또 5단계 패턴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5단계 패턴 학습도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떤 과목은 통하는데 어떤 과목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비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었죠. 시험 코칭을 할 때 1단계 개념 1단계 그 시험 코칭 그러니까 3주 전, 2주 전, 1주 전 시험 기간 할 때 그때 개념 학습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학습 그 다음에 확인 학습, 이 학습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 뭐죠? 사회 역사 과학 같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단계, 4단계는 오히려 더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약점 학습, 4단계 총정리잖아요. 그 시간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개념과 확인 학습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영수 같은 과목은 이 개념 학습과 확인 학습을 이렇게 줄이고 오히려 빨리 끝내고 뭘로 가야 돼요? 약점 학습으로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에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그 다음에 과학 이 5과목이 있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만 칠게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 서술 지식에 가깝고 어떤 과목이 절차 지식에 가까운지 일단 서술 지식에 더 가까운 과목을 한번 찾아보죠. 어떤 과목이죠? 그렇죠. 사회하고 역사죠. 사회하고 역사가 가장 큰데 비율도 한번 볼게요.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하면 돼. 내가 10시간을 공부한다고 봤을 때 약 8시간은 개념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80대 20 정도가 됩니다. 사회하고 역사는 80대 20 정도. 10시간 공부한다. 사회를. 그러면
개념 공부, 개념은 교과서 공부죠. 교과서 자습서 뭔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하는데 쓰는 공부죠. 그리고 절차 지식 경험에 들어가는 것들은 약점을 해결하고 응용하고 이런 데 쓰는 시간을 말하죠. 문제를 풀고. 그것을 8시간인데 2시간 이렇게.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개념이 제일 많은 과목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다. 왜 그럴까요? 수학이 많지는 않아요. 수학은 연습에 더 많이 써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시간을 수학이 쓰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많은 거예요. 수학에. 그 절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율. 그러니까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10시간씩 공부한다고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써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개념 공부도 절대 시간으로 보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과학이죠. 그 과학은 60대 40 정도. 그런데 이제 과학이 과탐이 4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사회나 역사 쪽에 조금 더 가깝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학 쪽으로 조금 더 가깝고 뭐 이 정도로 비율로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념 공부하는데 더 많은 써야 되는 것은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조금 더 많겠죠. 과학은 60대 40 응용이 좀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수학이죠. 수학은 40대 60. 근데 이 40%라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수학의 비중이 높아서 투자하는 시간 절대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은 많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연습을 문제풀이하고 응용 심화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할 때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뭐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국어하고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언어라고 하죠. 언어는 어떻게 배우죠? 언어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게 이제 언어인데 언어는 어떻게 배우죠? 철저히 언어는요 경험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기술 배운다고 말 잘하는 게 아니죠. 읽기 기술 배운다고 잘 읽는 거 아니고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서 글쓰기 강의를 막 여러 번 들으면 글쓰기를 잘하나요? 많이 써봐야 그냥 글쓰기를 잘하는 거죠. 언어는 철저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종적으로는 어디냐면 최종 지점은 뭐냐면 수능이죠. 최종 지점은 수능. 근데 그 수능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한대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테스트한대요. 근데 이제 말하기는 안 하니까 이제 듣고 읽기 뭐 쓰기도 있지만 쓰기도 결국에 읽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언어는 최종적으로는 종합적 사고력이니까 경험과 관련된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좀 배우기 때문에 이 개념의 양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고등학교를 한번 볼게요. 몇 대 몇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는 영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영어가 조금 더 외워야 될 게 많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국어는 아는 게 있잖아요. 문법 안 배워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문법의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영어는 다른 나라 말이니까 좀 그게 크다. 그래서 이제 20대 80 정도.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국어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10대 90 정도. 이 정도까지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고등학생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책상 위에 공부할 때 뭐가 펴져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는 국어 공부한다 그러면 자습서 펴져 있거든요. 교과서나. 고등학생 때는 교과서나 자습서 펴고 있으면 걔는 안 되는 거죠. 국어 영어를 공부할 때. 뭐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문제집.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집이라고 좀 더 좁히면은 중학교 문제집하고 다르잖아요. 문제집 자체가. 중학교 문제집은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중학교 때는 커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 때는 저는 거의 이게 50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외워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뭘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지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문 공부. 외우는 것도 지문 안에서도 외워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어휘 같은 경우나 문법도 가다가 잘 안 되는 것들 돌아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가야죠. 지문을 공부해야죠. 지문.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비고1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감을 알게 해준 거죠. 국어 같은 경우, 국어 영어 같은 경우 이 감을. 그래서 비문학 독해를 상당히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면 절반짜리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 공부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알면 거의 다 이해된 거예요.